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전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상 간단히 보시면 XXL과 엔비디아의 큰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달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비중 보시면 주식이 69%, 현금이 31%로 현금 비중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 4.5%, 원달러 환율 1447원, 픽스지수 17.89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가 이런 식으로 좀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S&P 500에는 좀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이 여력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죠. 나스닥 종합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마이너스 3%가 나오게 되었어요. 2025년도 마3, 지금 1월달이 다행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수순이긴 하지만 마3이 나왔다는 부분을 보면은 조금은 시장이 과민 반응한 부분이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반도체 섹터들도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거의 17% 가까운 하락, 브로드컴 17%, AMD 6% 이상 하락세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들, 구글, 테슬라, 마소, 오라클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애플은 이러한 상승세가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메타, 알파벳 이렇게 상승세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탐욕지수 39점으로 공포 구간에 온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과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폭락의 신호인가, 단 던지고 다 매도하고 도망가야 될 땐가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면 72점으로 탐욕 구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빅테크 퍼 모니터링 보시면 전반적인 퍼가 감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CME 금리 동향표 1월 달에는 금리 동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29일날 FOMC 발표가 있고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인 매파적인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달아서 또 빅테크 위주의 실적 발표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자, 지금 실적 이외에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딥시크 영향이 지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딥시크 영향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 발표와 FOMC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 그리고 3월달 상반기 금리나 몇 번 할 것이냐에 대한 워딩에 따라 분위기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슬금슬금 증가를 해주고 있고 금리 동결의 확률이 현재 감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제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 2등에서 3등으로 쭉 미끄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 만에 뭐 8조 원 이상의 금액이 날아가서 이러한 시가총액 순위 변동과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한테, 페드한테 금리 인하 하자, 이제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파월은 쉽게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단기간에 이벤트에 나오는 FOMC 일정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금리 압박에 따른 이달 금리 시장의 항방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첫 번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첫 번째로 압박감을 주는 부분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 되게 예민한 속도다.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몇 번 못한다라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요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10년물 채권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고용이 물가되고 고용이 둔화가 되고 물가가 둔화되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의 이 압박적인 금리 인하, 대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잔소리가 금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금리 인하 1월 달엔 동결하더라도 3월 달에 인하의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빅테크의 상승세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바로 딥시크죠. 엔비디아, 중국 AI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880조 원이 날아가게 되었어요. 시가총액도 뒤에 밀렸죠. 그 이유는 왜 비싼 칩을 쓰면서 비싸게 투자를 하면서 AI를 해야 되냐. 딥시크 우리 진짜 적게 투자해서 이렇게 너네랑 비슷한 성과를 내서 AI에 대한 가성비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내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빅테크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과 엔비디아 위주, 반도체 위주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딥시크 AI 모델이 미국 최고 모델보다 앞서거나 거의 동등한 모습으로 실망감이 컸다라고 해석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인 단계로 보기보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런 관점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45만 개, 메타가 35만 개, 아마존 19만 개, 구글이 알파벳 16만 개, 이렇게 H백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볼게요. 아니 딥시크가 엔비디아 H100을 더 적은 칩으로 오픈AI랑 뭐 맞먹는 성과를 거뒀다. 그렇다라는 건 이 칩 제조업 상황에 하락을 이끌 만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이게 비율리시가 아니라 분리시 장세로 시장이 강세를 보일 여건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도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엔비디아 칩을 적게 사용해서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보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너무 딥시크에 대한 과잉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닌가. 기관들의 매도세와 개인들이 겁을 먹고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알고리즘까지 매도세가 추가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지금 과잉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질 게 아니라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했던 24년도의 기업들 순인데 마소가 정말 많이 가고 있고 그 뒤로는 중국 기업들 같이 해서 메타, 테슬라, 아마존, 구글 거의 비슷한 흐름에서 H100을 갖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영어 문장으로도 보시더라도 원문으로 보시더라도 이분이 비록 이게 딥시크가 적은 칩을 가지고 오픈 AI를 달성할지라도 이게 비율리시가 아니라 대조적으로 지금 어메이징하게 분리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딥시크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딥시크 분명히 엔비디아 H100 한 5만 개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좀 의문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도 이런 관점으로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했고 이거 하락을 이끌 부분이었나? 적은 칩을 가지고 이러한 효과를 냈다는 부분을 보면은 더 강세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림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이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1년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국가들 CEO들 다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미국 반도체에 투자해라 라는 직접 이 팬넬을 들고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뒤로 반도체 상승세가 컸었습니다. 그 뒤로 바이든이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정권을 내려놓기 전에 조금 무리하게 우리 상무부 중국 이거 수출 반도체 수출하는 거 엄격하게 규제해라 막아라 이런 수출 통제에 대해서 우리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확대 공개 반발이 있었죠. 이 부분을 봤을 때 바이든도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AI의 이 견제적인 부분과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당시 21년도에 했었던 이야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국과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공급망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우위하면서 안밀리에 빠져나가고 있는 반도체 칩을 중국에 나가는 칩을 규제하고 막으려는 이 시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딥시크가 지금 큰 흔들림으로 쇼킹한 사건을 줄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었네? 중국이 이런 걸 발견했네? 우리도 그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획기적인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미국은 자기네 국가들 정말 코 밑에까지 목 밑에까지 올라오는 국가들 철저하게 관리하고 쳐내는 정말 무서운 이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을 대상으로 진주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배 이상으로 갚아준 이 무시무시한 경험과 세계적인 초격차를 벌리고 선점하려는 이러한 야심이 있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AI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트럼프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을 간단히 보실게요. 네, 지금 모델 Y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 5일 동안에 7만 대 이상 신규 주문 접수가 보고되었다라고 하고 이 중국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주문량 7만 대 돌파를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Y가 모델 3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뭐 인도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춘절이 명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이 좀 차질은 있겠지만 모델 Y에 대해서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 긍정적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번 주 29일, 30일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네, 1월 29일 날 주당 순이익 추정을 한번 보시면 0.77로 그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측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도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25년, 6년, 7년도에 로보택시가 가져다줄 매출 기여도가 약 1억 1,500만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목표주가 상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기술력이 나오고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고 주당 순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의 이 당시 워딩이 정말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대로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매출 추정대로 잘 나오기는 하면은 주가에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로보택시 그다음에 옵티머스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아요. 30일 날 FMC 발표 있죠. 어떻게 동결될 것 같은데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 우리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 날 테슬라, 메타, 마소 이렇게 빅테크 위주의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뒤로 애플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반도체 위주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딥시크를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실적 발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딥시크가 시장에 좀 과잉 반응을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를 매수했던 개인들의 물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공포심으로 매도세가 더 컸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차트 간단히 보시죠. P2V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컸습니다. 딥시크 영향과 함께 분위기에 따라서 장 따라서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 상단에 저항받았던 부분이 지지 역할로 작용을 해주게 되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큰 접점은, 돌파를 해야 되는 큰 접점은 103K, 103.6K 정도에서 여기에 가장 많이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금리 인하 영향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큰 베스트는 상승해주고 좀 저항받고 여기 지지받고 다시 매물을 돌파하는 반등세가 크게 나와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QQQ 어제 빅시크 영향으로 본장이 진짜 더 크게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공포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버텨 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애플, 메타, 마소 이렇게 상승세가 큰 부분으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과잉 반응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 크게 많이 안 빠진 것 같네 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스러운 거는 510달러, 이 저항과 지지의 매물이 많았던 510달러를 지지해주고 반등세가 나왔던 것 같고요. 거래량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매수의 의지와 무너지지 않으려는 이 의지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라인이 515달러, 여기 크게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과 정고점이었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길게 나왔던 밑선, 이 부분은 좀 소화됐을 수도 있겠지만 515달러 돌파하면서 61선과 21선을 소화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파이 보시면 스파이도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상단에서 계속 저항받았었던 이 추세가 지지의 역할로, 그리고 밑에 61선이 있었고요, 21선도 있었고, 이 매물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생각보다 거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딥시크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았고, 전통산업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다시 매수세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다우도 보시면 다우도 엄청 양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동방되면서 이 추세선 하단에 이탈되었던 부분에 다시 수렴을 해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여기 중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447 돌파하는 것이, 이 매물 돌파하는 것이 이번 주 중요한 흐름 다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우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나 QQQ나 따라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셨다. 그리고 5일선과 61선, 21선 정배열의 흐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죠. SOXX가 크게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227달러 돌파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어가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큰 하락세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죠. 그러나 211달러 이 부분을 지켜주게 되고, 이 상단에 저항받았던 부분이 지지 역할로 그래도 좀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바로 이번 주 실적 발표 장세, 반도체 위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매매가 어떻게 진행될지의 상황이 중요하다. 이 딥시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해석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 거에 따라 반도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테슬라도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눈치 보기 장세로 매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93 라인을 잘 버텨주게 되었고, 그전엔 장대 항공 중간선을 버텨준 부분들이었다.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383, 361까지의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있기 때문에, 61선 근처까지의 하락 여력이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의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눈치 보기로 조금은 매매가 보수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돌파를 해야 되는 매물이 414, 410 라인입니다. 400달러 부근입니다. 여기 좀 긴 행보가 있었어요. 이 행보는 즉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 돌파 여력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도 잘 갈 수 있었는데 딥시크 영향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좀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힘들이 엔비디아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이 두 가지 힘들이 애플 쪽으로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200일선에 좀 지지받고 양봉과 거래량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전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 빅테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애플에서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일 모레죠,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의 상황에 따라 393, 383 이 부분에서 지지받고 반등해 줄 것인지, 그렇지 못한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매수의 기회가 생길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엔비디아 차트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파랑색 200일선이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서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어떤 게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200일선을 돌파하고 지금 얼마 만에 왔을까? 200일선 돌파했었던 순간이 2023년도 1월 10일입니다. 그 뒤로 몇 년간 200일선이 안 오고 쭉 왔었죠. 거의 2년 만에 3년 만에 200일선이 다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으셨고, 이 딥시크 영향을 통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큰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200일선 근처 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관심도가 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특히나 또 추세선 하단에 지지받는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부정적인 시안보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엔비디아를 살려는 이 관심도가,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엿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까지 매수하려는 이 아랫꼬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부정적이진 않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관점, 아니 엔비디아 이 칩을 가지고 적은 칩을 가지고 이 극대 효과를 냈다? 그러면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가야 되는 힌트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좀 엔비디아의 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200일선과 추선 하단에서 강력히 지지를 받아주고 아랫꼬리가 길게 나온 부분으로 보면은,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반된 부분으로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이 가행 반응한 부분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매수세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위에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돌파하기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간적인 조정과 상승의 이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럼 첫 번째로는 128달러를 돌파하는 게 오늘 장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120선 근처까지 가는 것이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흐름인 것 같다. 엔비디아를 많이 못 사서 사야지 기다리신 분들께서는 어제 잘 매매하셔서 좀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아주고 상승과 소화의 매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강력한 지지와 매물이 형성이 되어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량 거래 보시죠. 1배수가 많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정말 올해 작년 가장 들어서 많이 매도세가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3배수가 많이 매수세입니다. 엔비디아 좀 많이 매도세고요. 러셀 공매도 35, 다우 공매도 54, 스파이 공매도 60, 공매도 극하게 증가를 했고요. QQQ 공매도 40, SOXX 반도체 공매도 69, 70 가깝게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엔비디아 공매도 45 오히려 감소했고요.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27일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공매도 추이 보시면 11% 감소를 했고요. 실적 발표에 대한 이 두려움감이 좀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니가 정말 오랜만에 2만 주 정도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한 0.4%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도 우리 언니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테슬라가 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매매 시점 보시면은 25년도 첫 번째 매도 물량 2만 주 매도하게 되면서 평균 매도 평단가 326달러 정도 매도 들어간 것 같고, 남은 물량 28만 주 보유하고 있어요. 어제 서학김이 1등이 속슬, 2등이 골드, 3등이 애플 왕창 매매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등이 애플 2배수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딥시크 영향으로 하락을 할 만한 큰 촉매제일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 200일선 엔비디아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만에 3년 만에 근처로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수세가 오늘 본장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초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관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H100 칩을 적게 사용해서 이 정도 효과를 냈다라는 건 중국도 잘했지만 우리 빅테크 미국 기업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 부분이 200일선 정말 오랜만에 근접해서 온 부분을 보면은 좀 나쁜 부분은 아니다.
시장이 좀 예민하게 과잉 반응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있으면 내일이 설날이고요. 네, 조카분들, 저희 부모님들 용돈 주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해외 속보 기사라든지 미국 주식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용 정리해서 바로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딸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스팅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코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할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X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스팅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